네, 안녕하십니까. 창동중사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장기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88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저희 단지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8 대책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나온 정책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은 빼고 오늘은 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나와 있고요. 결국 지금 이번 정책이 왜 나오냐면은 아파트가 인허가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함으로써 이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미 꽉 차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 택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로운 공급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정비법으로 개발될 수 있는 데들은 거의 대부분 완료됐거나 거의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은 단지들은 저희 노원, 도봉, 강북 이런 북쪽에 있는 베드타운을 비롯해서 구로, 금천 이런 외곽지의 단지들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저희 단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형 평형 위주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또 땅값도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업성 측면에서 조금 약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게 88 대책의 핵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에 보시면은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여러가지 공공 지원을 통해서 지금 뉴스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사비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용적률이나 세금,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 줌으로써 사업을 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한동안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저희가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겠지만 각각의 사항들이 법 개정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정말 지난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특례법의 그 모든 사항을 합쳐서 한 번에 발의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처리해서 그 법적인 용어는 의제라고 합니다만 의제 처리함으로써 한 번에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여러 단계들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있는 부분들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함께 해주겠다, 요것만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함께 하냐, 이걸 하려면은 뭐 공무원들을 뭐 수십 배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컬럼이 나오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분석이 나오던데, 이건 정비 사업에 대한 실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분석이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거의 10년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좀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대형 평형을 많이 계획을 해놨는데 인구 뭐 가구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서 좀 소형 평형을 많이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여러 채를 파는 게 좀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전에는 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의 정비 계획을 변경하려면은 그 상위 계획인 기본 계획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도계위라고 하죠. 우리 도계위를 두 번을 열어서 먼저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이 불필요한 행정을 반복했다.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정비 계획을 변경할 때 도계위를 두 번 거쳐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를 또 함께 해주겠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을 받고 다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변경할 때 이걸 또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에 처리 허용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을 동시 수립을 허용한다. 이거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동시에 수립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고, 계획을 변경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저희 단지와는 아직까지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가 또 저희 단지랑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겠다. 그리고 동별 요건을 2분의 1, 즉 50%에서 3분의 1로 축소해 주겠다.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제가 저희 주민 여러분들한테 동의서 받을 때 저희 지금 정비계획 2반 동의서를 받고 있잖아요. 요 동의서가 다 거치고 정비구역 지정받은 다음에 다시 추진위 구성 동의서 이걸 받아야 된다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법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번에 내신 정비구역 2반 동의서만으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까지 쭉 동의하는 걸로 간주해서 불필요한 행정소모를 줄여주겠다. 그리고 동의율 요건도 좀 줄여줌으로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정말 저는 꼭 됐으면 좋겠는데,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쉽게 말해서 저희 추진준비위원회에게 토지 등 소유자, 지금 우리 소유자들의 정보, 연락처나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 좀 적어주십시오,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동의율 확보가 좀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연락처를 제공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의서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소식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심의를 또 한 번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업 속도를 좀 단축시켜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뭐 그렇게 뭐 지금 당장에 저희가 볼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임원 해임이라든지 뭐 공사비 관리, 공공관리 실서 이 경우에도 지금 저희 단지에 해당하기보다는 지금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단지들을 서울시나 국토부 이런 정부에서 중재를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았던 겁니다.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전문가 구성을 좀 변경을 하고 하면서 이 코디네이터 제도가 조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 청담 3익이라든지 대주 1구역이라든지 잠실 진주라든지 최근에 협상이 완료돼서 사업이 정상화됐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초기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 또 이번 연도부터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조금 제도가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내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초기 사업비 저희가 지금 이번 도시계획업체 선정했듯이 뭐 여러 가지 용역업체를 선정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요런 부분들의 사업비 중에서 뭐 한 80% 수준까지는 펀드나 기금 내에서 추진이나 조합에 대출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비관리업체나 신탁사나 이런 초기 업체들한테 빚을 내고 또 과도한 이자를 나중에 후불로 납부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 비리를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적 보증 강화 이런 것들도 이제 사업비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게 지금 주택연금 받으실 때 집값이 좀 올라갔을 때 받은 분들이 많아서 이게 그전에는 주택연금을 상환을 한 다음에 분담금을 대출을 다시 받아서 대출을 내서 분담금을 내고 또 새로 입주하고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주택연금 금액 중에서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인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지금 5억의 주택연금을 설정해 놓으셨다. 근데 분담금이 한 2억 5천만 원, 3억 나왔다. 그러면 그 주택연금 내에서 2억 5천만 원, 3억 뭐 이런 금액을 인출하셔가지고 분담금을 내시고 새로 새 아파트를 받으시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그 가격으로 다시 주택연금을 설정하시면은 생활에 무리가 없으신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면서도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뭐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세금 부분을 조금 감면해주겠다. 특히 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좀 감면하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 4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제지역, 강남, 뭐 서초, 송파 이런 지역들을 말합니다. 규제지역과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도시정비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사업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단지들은 다 빼겠다. 빼고 용적률을 엄청 올려주겠다. 대신 3년 한시로 해주겠다. 이 정책을 잘 따라와서 열심히 추진한 단지에 할애해서 해주겠다. 너무 계속 풀어져 버리면은 또 주택 공급이 너무 많이 돼서 또 집값이 또 불안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3년 한시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동의서 걷는 거를 이 특례법 도입되고 3년 안에 해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특례법 발의되기 전에 저희가 동의서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협상들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 수익을 우리 주민들이 나눠 가지기 때문에 분담금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대주택도 보정개수라는 걸 도입해서 완화해 주겠다.
라는 게 또 이번 정책에 담겼습니다. 이건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9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 공시지가에 우리 단지 평균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1부터 2까지 고정개수를 매긴 다음에 임대주택을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번에 서울시 나온 정책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더해서 단위 면적당 세대수가 많은 단지, 그 다음에 면적 자체가 작은 단지를 또 좀 더 보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지처럼 단지 면적 대비 가구수가 많은 단지는 특히 좀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건축물 높이지 않도 조금 완화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렸던 공원 녹지 확보 기준, 이걸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구의 김재석 의원을 통해서 개정안을 한번 논의해보자 라는 걸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 요거 별개로 지금 이제 특례법에서도 공원 녹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원을 의무 확보해야 되는 단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인데요. 저희는 5만 8천 제곱미터로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해당됐었는데, 요걸 10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원 녹지 의무를 좀 벗어나게 해주겠다. 공원 녹지가 줄어들게 되면 그 부지 면적만큼 우리가 손해를 덜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적률 400% 적용한댔을 때 그 아낀 부지 면적 곱하기 4만큼 우리가 연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구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용 8호 이하 주택 공급 의무 폐지에 상관없이 사업성 때문에라도 저희가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살펴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 일대만 해당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계산을 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새 아파트를 받아서 주택 면적이 넓어지면은 재건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택시장을 조금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국회 다시 발의가 된 상태고 국회 계류 중인데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이 정책들은 일기신도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살펴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것과 같이 이 88 대책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 내지 특례법은 저희 단지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정말로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88 대책 조기 추진 및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시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례법이 추진된 것과 별개로 저희가 이걸 적용받고 또 그 안에서도 좀 더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동의서 제출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동의서를 꼭 작성하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서 작성은 저희가 지금 관리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월수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시간에도 저한테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단지 내에 거주 중인 추진위원 누구라도 나가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좀 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에 계셔서 찾아오시기 힘들다 그러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 주소를 마찬가지로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우편을 통해서 주소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정책에는 주소지랑 연락처를 주도되어 있는데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문자를 주셔야지 저희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10-4473-0120으로 꼭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찾아와 주시거나 우편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